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피터 노트북 2탄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크게 주피터 노트북의 커맨드 모드와 에디트 모드가 있는데 거의 커맨드 모드에서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코드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피터 노트북 실행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폴더에 들어가서 실행을 했었잖아요. 콘다 액티베이트 하고 주피터 노트북. 네, 그러면 크롬에 지금 탭이 하나 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스플로러가 기본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으면 익스플로러에 이게 뜨게 되는데 잘 작동하지 않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크롬을 추천드립니다. 크롬을 기본 웹브라우저로 세팅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테스트 프로그램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를 편집하면서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 알아볼 단축키는요, ESC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ESC를 누르면 보셨나요? 녹색에서 ESC 누르면 여기 파란색으로 바뀌죠.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ESC로 바꾸면 녹색, 파란색, 녹색에서 파란색. 그때 여기를 보시면 연필이 이제 셀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에선 연필이 있다가 ESC 누르면 연필이 사라지고 커맨드 모드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볼 거는 중요한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불러왔는데 이걸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실행을 어떻게 시키냐? 이 위에 run 이걸 이제 툴바를 클릭할 수도 있는데 툴바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때 이제 엔터를 그냥 치시면 이렇게 한 줄이 생겨버리니까 안 되고요. 엔터는 안 되고 셋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 세 개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Shift 엔터 또는 컨트롤 엔터, Alt 엔터입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컨트롤 엔터는 그냥 그 셀을 실행하고 끝나요. 근데 Alt 엔터는 그 셀을 실행한 다음에 그 밑에 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셀을 하나 더 만들고요. Shift 엔터는 줄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셀을 실행한 다음에 아랫줄로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한 번씩 실행할 거니까 Shift 엔터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1, 2, 3. 여기 참고로 이제 여기에 있는 셀에 있는 숫자는 실행이 되는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아웃풋이 있는 경우에는 아웃풋 셀이 나오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in에 있는 내용들과 out에 있는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거를 막 끄집어 가지고 다시 변수로 넣고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Shift 엔터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숫자가 바뀌죠. 왜냐면 1, 2, 3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실행을 하면 얘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컨트롤 엔터도 있고 알트 엔터도 있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7 됐는데 이 밑으로 안 내려가죠. 컨트롤 엔터 누르면 8 됐는데 밑으로 안 내려. 그래서 사실 저는 컨트롤 엔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셀만 실행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또 필요하냐? 만약에 이제 여기 셀이 없다고 쳐보죠. 만약에 여기에서 9번째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끝에서는 이렇게 셀이 하나 더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8번에서 Shift 엔터 누르면 여기 실행하고 이제 아래 셀로 넘어가잖아요.
나 이거 실행하고 한 셀 더 만들고 싶다. 이 사이에. 그럴 때 Alt Enter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줄이 딱 생기죠. 그래서 셀과 셀 사이에 셀을 만들고 삽입하고 싶을 때는 Alt Enter 눌러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딱히 용도가 없었는데 셀이 하나 생겼죠. 이런 경우에 이 빈 셀 혹은 아니면 필요 없는 셀을 지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DD. 키보드 D를 연타를 해주시면 돼요. 게임하듯이 딱딱 이렇게 DD 딱 하면 한 줄 지워지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 줄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Alt Enter 다시 누르고 DD 이러면 되겠지만 그냥 실행하기는 싫고 한 줄 만들고 싶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만들고 싶을 때는 A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위에 생기는 거예요. 10번 위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요. D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13번 밑에 13과 10 사이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B 하면 이렇게 또 생기죠. B는 빌로우고요. A는 어버브입니다. 그래서 B를 누르면 다시 지울게요. DD B는 빌로우고 A는 여기서 A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7과 13 사이에 생기겠죠.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벌써 알아본 게 6개나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가면 Shift 엔터, 컨트롤 엔터, Alt 엔터 알아봤고요. A, B 그리고 DD 연타하는 거 벌써 6개 알아봤고요. 그러면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거고요. 이쪽에 막다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막다운 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A 해가지고 셀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이 셀은 뭐냐면 코드 셀이라고 불리거든요. 코드를 적는 셀인데 얘를 막다운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M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코드가 아니라 A는 10이라고 해볼게요. 코드가 쳐져서 변수 A에 10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적는 거예요. 막다운은 꾸미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지울 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막다운은 M으로 하시면 되고, 코드는 Y라고 하는데 저는 잘 안 쓰고요. M, Y. 그리고 Shift 다운도 있는데 얘는 저는 잘 안 씁니다. A, B.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만약에 이 셀을 복사하고 싶으면 C를 가만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C를 이제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 V를 누르면 이 셀 밑에 복사한 셀이 페이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V 이렇게 다시 지우고, 아직까지 클립보드에 있는 거는 얘니까 만약에 얘를 C를 하면 V 하면 7번 셀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겠죠. 그래서 CV 복사 그리고 V는 붙여넣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커맨드 모드의 단축키를 모두 알아봤고요. 그러면 에디트 모드의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아마도 에디트 모드에도 Shift 엔터, 컨트롤 엔터, Alt 엔터가 있는데 이건 같으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단축키는 바로 분할 단축키입니다. 분할 단축키 뭐냐면 여기 헬프에 가시면 키보드 숏컷이 나와 있는데 에디트 모드에 가셔서 쭉 가다 보면 좀 구석에 박혀 있어요. 여기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그래서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 0 옆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스플릿 셀이 됩니다. 셀을 나눕니다. 아주 사용할 일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14, 15, 16인데
이 x에 뭐가 들어갔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x 값이 뭔지. 그러면 그리고 뭐 뭔가 또 작업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는 하고 여기 써져 있고 y는 하고 써져 있는데 이 사이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셀을 분할해야 되거든요. 셀을 분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무식한 방법으로 하면 얘를 A를 누르고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놓고 여기는 Y를 지우고 여기는 X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얘는 이 상태였죠. 자, 한 방에 하는 게 바로 스플릿 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X는과 Y는을 가르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예, 매직이 일어났죠. 갈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거 이제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프린트 명령을 안 써도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변수를 이렇게 한번 써주면 돼요. 그럼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0부터 10 사이의 간격을 몇 개를 만들었나요? 이게 98개를 만들었나요? 98개를 만들어 가지고 총 100개의 숫자를 생성하게끔, 예, 소수점까지 이렇게 해서 총 100개의, 예, 숫자를 생성하게끔 만든 걸 알 수 있죠. y도 한번 알아볼게요. y는 뭐 x의 제곱이니까 이것 각각의 제곱한 거겠죠. 뭐 그러면 A 눌러서 셀 하나 만들고, 만약에 이제 Z는 디버깅을 해보는 거죠. X 제곱을 빼면 거의 0이 나와야 되죠. 두 개가 이게 같은 거니까 Shift 엔터 누르면, 네, 다 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이렇게 가르기 아주 중요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그거 말고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사실. 에디트 모드의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 리눅스나 뭐 이런 이제 에디터에서 탭키를 눌러주면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좀 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디버그 바는 Z를 변형시켰죠. 아까 했던 거 y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하고, 여기 엔터 치면은 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단축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에디트 모드였는데 다시 볼게요. 여기서 Alt 엔터 해야 되겠죠. 한 칸 만들려면.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는 한 줄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지금 에디트 모드죠. 에디트 모드에서 셀 모드로 그냥 진입할 때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입을 했죠. 여기서 이제 탭에 대한 탭이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 뭐 디렉토리 같은 걸 탐색하거나 아니면 변수명이나 함수명 위에 정의한 게 있다라고 하면 D라고 치시고, D만 치셔도 될 것 같은데 D하고 E를 치시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후보들을 추천해줘요. 이게 함수명이 될 수 있고 변수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디버그 바 이렇게 딱 바로 딱 칠 수가 있죠. 그래서 탭도 일종의 단축키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쉬프트 탭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쉬프트 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num파이의 린 스페이스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함수긴 함수인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름만 알고 안에 인자랑 뭐 리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그니처 하고 이렇게 내용이 뜨죠.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docstring까지 뜹니다. return evenly spaced number over a specified interval. 특정한 간격에서 동일하게 배열된 숫자들을 일련의 숫자들을 리턴해 준다. 그리고 뭐 이런 인자와 어떤 디폴트 값들, 그리고 뭐 파라미터 쭉 나오고, 리턴은 뭘 해준다, ND 어레이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Shift 탭도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헬프 뭐 물음표 칠 필요 없이 바로 함수 안에서 Shift 탭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커멘트 다는 건데, 이거는 뭐 주피터 노트북 자체의 단축키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뭐 얘를 이렇게 했는데 뭐 프린트 y라고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프린트 y를 이제 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다 그냥 여기가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주석 처리되죠. 이렇게 할 필요 있지만 하면 되지만 좀 뭐 내용이 많다, 뭐 그리고 여러 줄 썼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포맷까지 써가지고 뭐 xy I want to x 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썼다라고 하면 프린트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types 뭐 여기 타입이라고, 타입죠. 타입 한 줄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다 싫어, 그지 같아. 그럼 이제 그냥 정확히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칸만 대충 걸쳐지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걸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물음표랑 같죠. 지금 컨트롤 슬래시 누르시면 바로 주석 처리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주피터만의 기능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에디터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축키를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자, 실행하는 거는 뭐 Shift 엔터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치셔도 되는데, 컨트롤 엔터는 자기 셀에 머무르니까 저는 거의 안 쓰고요. Alt 엔터 치시면 이렇게 칸이 새로 생기는데, 여러 칸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쓰는데, 이렇게 위나 밑에 놓고 A를 연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행한 김에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Alt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빈 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빈 셀들을 만들 때는 뭐 A, B를 쓰거나 아니면 Alt 엔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AB 방금 설명했고, DD 연타하는 것도 방금 나왔었고, 그리고 가르자, 가르기 뭐였나요? 셀 안에서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다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DD 없애고, 얘도 가르고, DD는 이제 커맨드 모드니까 이 밖에서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DD 하면 DD 쳐지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 놓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이 토글이라 가지고 커멘트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커멘트가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디버그 바라는 변수를 선언했을 때 디버그 이렇게 치시면 디버그로 DBU로 시작하는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해 준다. 편하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거
AX 이 사이에 이제 뭐 넣고 싶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엔터 치시면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동이 되고요. 이렇게 피그라는 변수 앞에 커서 깜빡이고 있는데 화살표를 한 번 더 위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예, 셀 모드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윗셀로 올라가고 내려갈 데가 없으면 아랫셀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단축키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단축키만 아셔도 아주 편하게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단축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축키로 주피터 노트북을 빠르고 편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커널 메뉴랑 파일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간이 또 허락하면 매직 명령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